엄마는 가족이 아니잖아. 아들 정수의 말이 식탁 위로 떨어진 순간 엄마 순이의 손에 들린 국자가 덜렁거렸다. 30년 동안 끓여온 된장국 냄새가 갑자기 비릿하게 느껴졌다. 뭐라고? 그게 아니라.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회사원도 아니고 월급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가족 할인이 안 된다고요. 남편 철수는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끼어들었다. 맞는 말이지. 너는 그냥 집안일이나 해. 가족 할인 받으려면 직장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는 20년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건넨 국자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도구로 수십 년을 넘게 밥을 해왔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럼 나는 뭐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다. 밥 2공기, 국 3그릇, 반찬 6가지. 남편은 김치찌개를 싫어하고 아들은 나물 반찬을 먹지 않는다. 순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셔츠 다림질했어요? 아들 정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내려왔다. 어제 했는데 그거 말고 파란색 셔츠요. 오늘 소개팅 있다고 했잖아요. 순이는 이미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를 생각했다. 아들의 파란 셔츠는 그 속에 있었다. 지금 세탁기에 진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이는 서둘러 세탁기를 멈추고 젖은 셔츠를 꺼내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기 시작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다. 30분 후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불만을 표했다. 밥이 너무 되직해. 물을 좀 더 넣지. 어제는 너무 질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밥 짓는 것도 못해. 순이는 자신의 그릇에 담긴 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보기에는 딱 맞는 농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순이는 홀로 식탁에 앉아 아침에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다. 텔레비전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이 소스는 정말 특별한 맛이 나는데요. 셰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이는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맛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다. 생각나지 않았다. 저녁 7시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다. 내일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올 거니까 특별한 음식 좀 준비해줘. 몇 명이나 와요? 한 6명. 술안주도 준비하고. 순이는 내일 병원 예약이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삼켰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겨우 예약을 잡았는데 저 내일 병원. 뭐?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들이 젓가락질을 하며 끼어들었다. 엄마, 그리고 내 친구들도 내일 온다고 했잖아요. 치킨이랑 피자 시켜도 될까요? 순이는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돌렸다. 회사 사람들 음식값, 치킨, 피자. 이번 달 생활비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아들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돈 좀 보태줄래? 에이, 엄마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엄마 몫이죠. 순이의 목. 그녀는 가사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남편의 통장에서 나오는 생활비가 전부였다. 밤 11시 설거지를 마친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남편과 아들은 각자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거실은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깨워주세요, 6시에. 아들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다. 알았어. 순이는 대답하고 나서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은 누가 깨워주는 걸까? 지난 20년 동안 항상 그녀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순이는 겨우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았다. 허리 디스크가 꽤 진행되었네요. 의사의 말이 순이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순이는 MRI 사진 속 자신의 척추를 바라보았다. 4번과 5번 사이가 눌려 있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위험해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하세요.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오래 서 있지 않고 어떻게 집안일을 할 수 있을까? 주사 치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다. 모두 집 전화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병원. 병원. 뭐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순이는 허리에 손을 댔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여전히 아팠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 그까짓 거 파스 붙이면 되지. 병원비 얼마나 나왔는데. 15만 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15만 원. 그 돈이면 한 달 반찬값이잖아. 앞으로 병원 가려면 미리 말해. 순이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일주일치 진통제와 근육이완제였다. 저녁은 언제 차려요?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다. 친구들이 8시에 온다고 했는데, 순이는 시계를 보았다. 6시 30분. 평소라면 이미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이었다. 지금 할게. 부엌에 서서 칼을 들자마자 허리에 전기가 흘렀다. 순이는 조리대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누가 집안일을 할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자. 1시간 후 가족과 손님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들 친구가 감탄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칭찬을 들으면서도 순이는 계속 허리를 만졌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엄마, 밥 더 주세요. 아들이 빈 그릇을 내밀었다. 순이가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다. 괜찮아요?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밤 순이는 진통제를 2알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남편은 그녀의 아픔을
그저 나이 들므로 치부했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한 결과를 그저 늙어서 그런 것으로. 새벽 3시 순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 허리에서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이 올라왔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다. 며칠 후 엄마가 없으면 집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순이는 2층 복도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왜? 남편의 목소리였다. 맨날 잔소리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솔직히 엄마가 하는 일은 가정부도 할 수 있잖아요. 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정부라니. 그건 그렇지만 게다가 요즘 허리 아프다고 맨날 끙끙거리고 보기도 안 좋고. 사실 나도 생각해 봤어. 남편의 목소리에 순이는 귀를 더욱 기울였다.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요양원 시설이 요즘 정말 좋아졌다고 전문 간병인도 있고. 그러게요. 엄마 나이면 그런 곳에서 또래들과 지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순이는 수건을 가슴에 꽉 안았다. 요양원.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엄마가 집안일 안 해도 되니까 가정부 쓰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집안일. 남편이 중얼거렸다. 사실 요즘 인터넷으로 반찬도 주문할 수 있고, 청소도 업체에 맡기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여기 있으면 제 여자친구 데려오기도 어색하고. 순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계속 들었다. 그럼 언제 이야기할까? 조금 더 지켜보죠. 허리가 더 안 좋아지면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서둘러 세탁실로 피했다. 그날 밤 순이는 거울 앞에 섰다. 58세. 흰머리가 반을 차지하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구부정한 어깨와 두툼해진 허리. 나는 정말 짐일까?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순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남편이 좋아하는 북어국과 아들이 즐겨 먹는 계란말이. 엄마, 이거 너무 달아. 아들이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찌푸렸다. 어제까지는 맛있다고 했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죠. 남편도 끼어들었다. 북어국도 좀 심심한 것 같네. 소금 좀 더 넣어.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더 넣었다.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는 이미 충분히 짠 것 같았다. 엄마는 미각이 둔해진 것 같아. 아들이 중얼거렸다. 나이 들면 그런데. 또 나이. 순이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다. 그럼 니들이 해보던지. 뭐? 요리 말이야. 너희가 해보라고. 남편과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2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왔는데 갑자기라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엄마 일이잖아요. 아들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내일? 순이는 자신이 언제 요리가 자신의 일이라고 동의했는지 기억해 보려 했다.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을 뿐이었다.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신문을 들며 말했다. 당연한 거라. 순이는 그 말을 반복했다. 당연한 것. 그럼 내 아픔은, 내 피로는, 내 꿈은 모두 당연하게 무시되어야 하는 것들인가? 엄마는 가족이 아니잖아.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걱정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 집에서 순이는 그저 무료 가정부였다. 병원에서 2번째 주사를 맞고 나오던 길, 순이는 우연히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되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전세 7천만 원, 바다 전망 원룸, 화정면. 바다. 순이는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는지 기억해 보려 했다. 신혼여행 때였나? 30년도 더 된 일이었다. 어르신 뭘 찾으세요? 부동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아, 그냥 구경만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순이는 주저하다가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했다. 혹시 집 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그냥 구경만요. 어르신 연세가? 58입니다. 아, 그럼 아직 젊으시네요. 요즘 50대에 귀농하시는 분들 많아요. 귀농. 순이는 그 단어를 되새겼다. 이 바다 전망집 실제로 보러 가볼까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마침 일이 있어서 여기로 가려던 참이거든요. 순이는 시계를 봤다. 2시. 저녁 준비까지는 시간이 있었다. 한 번만 구경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부동산 직원이 말했다. 요즘 도시 생활에 지쳐서 시골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혼자 카페 하시거나 작은 민박집 운영하시거나. 혼자. 순이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들과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던가? 1시간 후, 순이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앞에 서 있었다. 2층 주택의 1층을 개조한 원룸이었다. 바다까지는 도보 5분. 어떠세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벅찼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바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짠 바람 냄새.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혼자 살기엔 어떨까요? 최고죠. 조용하고 이웃들도 친절하고. 마트도 걸어서 10분이면 가요. 순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작지만 깔끔한 부엌, 바다가 보이는 거실, 아담한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아무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공간. 보증금이 7천만 원이요. 월세는 없어요. 순이는 계산했다. 지난 20년 동안 모은 돈이 정확히 7천만 원이었다. 남편 몰래 조금씩 생활비에서 아껴가며 모은 돈. 이 돈으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계약은 언제든 가능해요.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으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조용한 아침,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평화. 하지만 가능한 일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물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저녁 준비 안 했네. 부동산 좀 보고. 부동산? 뭐 때문에? 순이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우리 집 시세가 궁금해서. 우리 집,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지 내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없어. 맞다. 이 집은 남편 명의였다. 순이는 20년 동안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지만 법적으로는 남의 집이었다. 그날 밤 순이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7천만 원. 20년 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숫자였다.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가며 모은 돈. 싸구려 화장품을 쓰고 옷은 세일할 때만 사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여가며 이게 내 것이야. 순이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돈만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다 전망집 본 사람인데요. 아, 어르신. 어떠셨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정말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오셔서 계약하시죠. 순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다. 달이 밝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다짐을 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이의 손이 떨렸다. 7천만 원의 무게가 손목까지 전해져 왔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해요. 부동산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순이도 따라 웃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진짜 웃음이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아, 깜짝 선물이시군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깜짝 선물. 맞다. 20년 만에 자신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는 이삿짐 센터에 들렀다. 언제 이사하실 예정이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요. 짐이 많이 있나요? 순이는 생각해 봤다. 자신만의 물건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아요. 옷까지 하고 개인적인 것들만. 그럼 소형 트럭으로 충분하겠네요. 예약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밥도 안 해놓고.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부동산에. 또 부동산? 뭔 일로 그렇게 자주 가? 순이는 소파에 앉았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집을 구했어. 집? 무슨 집? 내가 살 집. 남편과 아들은 동시에 순이를 바라봤다. 뭔 소리야?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내 집? 여기가 내 집이잖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당신 집이야. 등기부등본에도 당신 이름만 있고 나는 그냥 거주자. 갑자기 뭔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순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나는 다음 주에 이사를 갈 거야.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야. 순이는 일어섰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알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집안일 했어.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게 엄마 일이잖아요. 내일? 순이가 웃었다. 언제 내가 동의했지?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그건 고마워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침묵이 흘렀다. 대신 뭘 받았는지 알아? 무시와 잔소리 나이 들면 다 그래. 엄마는 가족이 아니잖아. 요양원에 보내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엄마, 너무 예민하게. 예민한 게 아니야. 순이가 소리쳤다. 계산해 봤어. 2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순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며칠 전부터 적어둔 것들이었다. 하루 세끼 1년 365일 20년이면 21,900번 밥했어. 빨래는 주 5회 20년이면 5,200번 청소는 엄마, 그만해요. 안 끝났어. 순이가 공책을 덮었다. 지급 9,62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15억이야. 15억.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했어. 대신 뭘 받았냐고? 당연한 거라는 말. 남편이 일어섰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부부가 하는 거야. 우리는 부부였나? 무슨. 부부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플 때 걱정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런 적 있어? 순이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나를 무료 가정부로 생각했고, 쟤는 나를 ATM 기계로 생각했어. 가족이 아니라. 그래서 집을 나간다는 거야? 집을 나가는 게 아니야. 내 집으로 가는 거야. 순이는 계약서를 보여줬다. 바다가 보이는 집. 7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어. 7천만 원? 남편이 놀랐다. 그 돈 어디서 났어? 내가 모은 거야, 20년 동안. 내가 모은 돈. 내 돈 아니야. 순이가 웃었다. 당신 돈. 생활비에서 아껴서 모은 건데. 생활비도 내가 준 거잖아. 맞아, 당신이 줬어. 가사노동의 대가로.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돈으로 모은 건 내 거지, 당연히.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가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너희가 하면 되지, 아니면 가정부 쓰든지. 가정부 비용이 얼마인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순이가 대답했다. 며칠 전에 들었어. 요양원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남편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들었어? 응, 다 들었어. 내가 없으면 집이 더 편할 거라고. 요양원에 보내자고. 순이는 가방을 들었다. 그래서 결정했어. 내가 먼저 나가기로. 엄마, 아들이 급하게 말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요. 그냥 한 말이었다고? 순이가 돌아봤다. 그럼 나도 그냥 하는 말이야, 안녕. 순이가 현관으로 향하자 남편이 뒤따라왔다. 야, 김순이. 제정신이야. 20년 만에 제정신 차렸어. 혼자 살면 뭐 할 건데?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순이가 멈춰섰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20년 동안 한 집을 혼자 관리한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요리, 청소, 빨래, 살림, 가계부 관리, 이 모든 걸 혼자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순이는 문고리를 잡았다. 오히려 당신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을걸?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니까 어디 가려고? 모텔 이사 갈 때까지. 모텔비는 순이가 미소 지었다.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문이 닫혔다. 모텔에서의 첫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조용해서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밤이었다. 새벽 5시 30분, 평소 습관대로 눈이 떠졌다. 하지만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밥을 할 사람도 도시락을 쌀 사람도 없었다. 순이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했다. 죄책감이 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했다. 오전 9시 순이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집으로 갔다. 남편과 아들은 출근한 후였다. 다행이었다.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순이는 놀랐다. 정말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책 서너 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 하나. 2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자신만의 물건이 이게 전부였다니. 짐이 정말 적으시네요. 이삿짐 직원이 말했다. 네, 새로 시작하는 거라서요. 새로 시작하기. 58세에 순이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이 시간 후 순이는 바다가 보이는 새 집에 도착했다. 짐을 들여놓고 나니 집이 더욱 넓어 보였다.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이삿짐 직원이 물었다. 네, 부럽네요. 바다 보면서 사시니까. 부럽다. 누군가 자신을 부러워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이삿짐 직원들이 가고 나자 순이는 혼자 남았다. 완전히 혼자.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다봤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자유. 이런 게 자유구나. 첫 번째로 한 일은 커피를 끓이는 것이었다. 20년 동안 가족들이 커피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첫 모금을 마시고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오후 2시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였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라면을 먹으면서 순이는 텔레비전을 켰다. 평일 오후 방송. 이런 시간대 프로그램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오늘의 요리는 나시고랭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이었다. 예전에는 가족들 반응을 생각하며 봤는데 이제는 그냥 자신이 궁금해서 봤다. 나시고랭 한번 만들어 볼까? 저녁 7시 순이는 마을 마트에 갔다. 작은 마트였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마트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바다 전망 집으로. 거기.
좋은 곳 잡으셨네요. 혼자 사세요? 네, 아유, 부럽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 부럽다는 말. 순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가를 걸었다. 석양이 바다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답다. 순이는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시고랭을 만들어 먹었다. 생각보다 쉬웠고 맛도 괜찮았다. 무엇보다 아무도 너무 짜다, 너무 맵다고 하지 않았다. 밤 11시, 평소라면 온 가족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 챙기면 됐다. 간단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에 길을 만들고 있었다. 순이는 그 길을 따라 시선을 멀리 보냈다. 이제 시작이야. 58세의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새벽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하지만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로 새소리를 들었다. 참새, 갈매기,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의 합창. 이렇게 다양한 새소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웠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여유로웠다. 안녕하세요. 창밖에서 누군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옆집 할머니였다.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옆집에 사는 김말순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좋겠다. 나도 혼자 살고 싶은데 애들이 안 놔줘서. 말순 할머니는 73세였지만 혼자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다. 여기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특히 저녁에 바닷가 산책하면 정말 좋아요. 저녁에 산책을 같이 하실래요? 오늘 6시에. 순이는 망설였다. 20년 동안 저녁 6시는 저녁 준비 시간이었다. 네, 좋아요. 처음으로 저녁 약속을 잡았다. 그날 오후 순이는 집 정리를 마쳤다. 몇 안 되는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주니 집다운 느낌이 났다. 특히 어머니의 반지를 서랍에 넣을 때는 마음이 뭉클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저녁 6시 말순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처음에는 심심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할 일이 많아요. 말순 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일을요?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가끔 이웃들과 차도 마시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싶어요. 순이도 공감했다. 옛날의 바쁨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나 싶었다. 그런데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에는 난리였죠. 혼자 살면 위험하다. 외롭다. 이것저것.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주 연락해요. 예전보다. 정말요? 네,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떨어져 살아보니 고마워 하더라고요. 순이는 그 말을 곱씹어 봤다. 거리가 있어야 고마움도 생기는 건가?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내일부터 텃밭 일 도와주실래요? 말순 할머니가 제안했다.
전 농사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배우면 되죠, 뭐든지. 배우면 되는 것. 58세에 배우는 것. 네, 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 있었다. 모두 집에서 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밤 10시 순이는 목욕을 했다. 20년 만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 목욕이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를 되돌아봤다. 커피, 나시고랭, 새소리, 바닷가 산책, 말순 할머니. 단순한 하루였지만 충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부터 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58세, 늦지 않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순이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손이 참 야무지시네요. 말순 할머니가 칭찬했다. 집에서 베란다, 채소 길렀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런데 가족들은 연락 안 와요. 순이는 손을 멈췄다. 지난 일주일 동안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와요. 근데 아직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상처가 깊으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또 집 전화였다. 순이는 전화를 꺼버렸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는 깜짝 놀랐다. 이 주소를 아는 사람은 부동산 직원뿐이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엄마, 순이의 가슴이 뛰었다. 아들을 보니 반가웠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다. 어떻게 여기를? 부동산에서 주소 물어봤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와, 진짜 바다가 보이네요. 아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다. 커피 줄까? 네. 엄마, 커피를 끓이면서 순이는 아들을 힐끔힐끔 봤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은 좀 초라해 보였다. 셔츠에 주름이 있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다. 엄마, 집에 돌아와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아빠도 저도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순이는 커피를 건네주며 물었다. 뭐가 힘들어? 모든 게요. 밥도 못 해 먹겠고, 빨래도 엉망이고, 어제는 셔츠를 삶아서 완전히 망쳤어요.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들은 당황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소중한 존재? 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말했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존중하고 도와드릴게요. 순이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20년 동안의 추억들이 밀려왔다.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해 준 일, 시험 때마다
도시락 싸준 일. 그리고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엄마 의견도 존중하고, 순이는 바다를 내다봤다. 파도가 여전히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얼마나 달라질까? 네, 2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쉽게 바뀔까? 아들의 말문이 막혔다. 순이가 계속 말했다. 돌아가면 처음 며칠은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한 달 후에는, 2달 후에는 그런 일은 있을 거야. 사람은 쉽게 안 바뀌거든. 순이는 아들에게 물었다. 여기서 보는 바다 어때? 정말 예뻐요. 나는 20년 만에 처음 봤어, 바다를. 엄마, 신혼여행 때 이후로 처음이야, 30년 만에. 순이는 일어났다. 고마워, 찾아와줘서. 그럼 돌아가실 거예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돌아가. 왜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순이는 창가에 섰다. 2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순이가 돌아봤다. 내 꿈은 자유롭게 사는 거야. 아무도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아들은 일어섰다. 그럼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응, 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가끔 연락은 할 수 있죠? 순이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이제는 서로 독립된 어른으로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아들이 돌아간 후 순이는 바닷가로 나갔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을 보내면서 아쉬움도 있었고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기분이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순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려야 하는 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날 밤 순이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랑해. 하지만 엄마도 꿈이 있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답장이 곧 왔다. 사랑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순이는 새벽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하지만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오늘도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 자연의 리듬 속에서 그녀는 변화를 찾았다. 6시 30분 커피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여유로운 아침. 안녕하세요. 창밖에서 말순 할머니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에서 뵐게요. 네, 오늘은 토마토 따는 날이에요. 순이는 웃었다. 토마토 따기가 이렇게 기대될 줄 몰랐다. 아침 8시 순이는 마을 카페에 갔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일과였다. 카페 사장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것이다.
순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좋은 하루예요. 커피 내리는 솜씨가 정말 늘었어요. 손님들이 순희 씨가 내린 커피를 더 좋아해요. 순이는 뿌듯했다. 58세에 새로운 일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오전 10시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였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바다도 보이고. 네, 경치가 정말 좋죠. 순이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민박집 있나요? 저희 옆집 할머니가 민박을 하세요.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손님을 말순 할머니에게 연결해주면서 순이는 흐뭇했다.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사는 재미가 있었다. 오후 2시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12월 15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아들. 순이는 미소 지었다. 아들이 결혼한다니.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축하해. 물론 갈게. 예쁜 신부도 보고 싶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 순이는 캘린더를 봤다. 12월 15일까지 2달.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후 3시 텃밭에 갔다. 말순 할머니가 이미 와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다. 순이 씨, 이 토마토 좀 봐요. 정말 잘 익었지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가 키운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에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살기, 새로운 일 배우기,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다. 말순 언니, 저 아들 결혼식에 갈 거예요. 어머, 아들이 결혼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근데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직접 만든 걸로 하면 어떨까요? 토마토 소스라든지. 순이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이제는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58세에 혼자 살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막상 해보니 할 수 있었다. 아니,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웠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는 즐거움. 카페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보는 기쁨.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카페 사장은 그녀의 일에 감사해했고 손님들은 친절을 고마워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순이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마트 사장이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토마토 좀 더 살게요. 우리 텃밭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정말 달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아들 결혼식 선물로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와 각종 잼을 준비하고 싶었다. 밤 9시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들이 결혼한다니 기쁘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겠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축하해 줄 수 있다. 내 선물을 받고 좋아할 아들의 얼굴이 벌써 기대된다. 십시에 잠자리에 들기 전 순이는 창가에 서서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봤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밤이었다. 2개월 후 정수의 결혼식 날, 순이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다. 6개월 동안 텃밭 일과 카페 일을 하면서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정말 예뻐 보이세요. 말순 할머니가 칭찬했다. 고마워요. 긴장되네요.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순이 씨도 당당한 독립된 여성이잖아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순이는 선물 상자를 내려다봤다.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 딸기잼, 블루베리잼. 6개월 동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남편이 나와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순이야,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인사였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많이 좋아 보이네. 네. 순이는 아들과 신부를 찾아갔다. 아들은 신랑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축하해, 아들. 엄마, 여기는 미영이에요. 신부는 20대 후반의 밝고 예쁜 여성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수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정말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혼자 독립해서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순이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이거 선물이야. 순이가 상자를 건네자 아들이 열어봤다. 와,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우리 텃밭에서 키운 토마토로. 정말 감사해요. 미영이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결혼 축하해 주시고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까지.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순이는 객석에 앉아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겠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기뻤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피로연에서 아들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미영이와 서로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이는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피로연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인사를 왔다. 엄마, 가끔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그런데 예전처럼 챙겨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려고요. 순이는 감동했다. 이 젊은 부부가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하겠다니. 그럼 정말 기대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 6개월 전 이 기차를 타고 집을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도망치는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집으로.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여전히 아름다웠다. 커피를 끓이며 어제 결혼식을 떠올렸다. 아들의 성장한 모습, 미영이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느낀 자유로움. 아들의 인생에서 뒤에서 지켜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7시에 카페로 출근했다. 순이 씨, 어제 결혼식 어땠어요? 카페 사장이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완전히 홀가분하시겠네요. 네, 정말 자유로워요. 오전 내내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면서 순이는 생각했다. 자유란 무엇일까? 6개월 전에는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다. 아들을 사랑하되 희생하지 않을 권리.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되 종속되지 않을 권리. 도움을 주되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 오후에 텃밭에서 말순 할머니와 함께 겨울 채소를 심었다. 결혼식 어땠어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떨어져 있어야 소중함을 아는 법이죠. 언니도 그랬어요? 물론이죠. 제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애들이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더 잘해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리가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저녁에 바닷가를 걸으면서 순이는 6개월 전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상상을 했다. 준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58세라고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바로 내 시간의 시작이야. 바다는 정말 아름답고, 새로운 사람들은 따뜻하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지?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야. 둘 다 할 수 있어. 아니, 둘 다 해야 해.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책을 읽었다. 요즘 도서관에서 빌린 에세이집이었다. 나이 듦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젊음의 불안함을 잃고 성숙함을 얻는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을 잃고 자유로움을 얻는다. 순이는 밑줄을 그었다. 정말 그랬다. 밤 10시 일기를 썼다. 인생은 짧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펜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다.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다.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도 꿈을 꿀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의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순이는 그 길을 따라 시선을 멀리 보냈다. 58세. 인생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꿈. 이제 순이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자유로운 바람이. 에필로그. 1년 후, 순이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바람 카페라는 이름으로.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찍은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텃밭에서 키운 꽃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카페를 나가는 손님을 배웅하며 순이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자유로운 바람이. 인생은 짧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에는, 자신의 행복을 미루기에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용기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쓰는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